이번에는 남자부 봄 빼고 전망 그리고 저희가 잡지를 취재하면서 있었던 뒷이야기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KB손해보험의 좀 봄 빼고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관건은 2위로 누가 올라갈지 그리고 과연 준 플레이오프가 열릴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 플레이오프와 성사되기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 카드가 승점을 잘 쌓는 것과는 별개로 KB손해보험이나 대한항공이 밑으로 내려와 줘야 가능한 그렇죠. 상황인데 이 선수들도 위에서 순위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보니 매 경기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게임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승점이 10점 차이가 나는데 7점 격차를 우리 카드가 줄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2위 싸움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2위 싸움은 KB가 조금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KB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너무 본인들의 배구를 못하고 있는 게 좀 큰 것 같고요. 더군다나 부상자까지 계속해서 대한항공은 나가고 있는 상태고, 대한항공은 사실 이런 위치에 있는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그렇죠. 팀입니다. 늘 1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챔프전에 가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오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대한항공에겐 좀 불편한 상황일 것 같고요. 반대로 KB는 지난 시즌을 생각해보면 이미 지금 위치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번 시즌도 시즌 초반에는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KB는 지금 상태에서 대한항공을 쫓아서 뭐 2위를 하겠다 혹은 3위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건 그냥 다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KB가 훨씬 편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는 거, 요스바니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한항공 세터들과 완벽한 세트 플레이가 안 맞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비에나는 컨디션에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황태기와의 호흡도 시즌 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KB에 조금 더 웃어주는 요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현대캐피탈이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이 이제 사실상 좀 이제 거의 확정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한항공이나 그 KB랑 경기할 때 주전을 제외하고 뛰는 게 2위 싸움에 영향이 있을까요? 해당 내용을 블랑 감독이 OK 원정 경기 최근 5라운드 게임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화를 나눴었는데 블랑 감독의 생각은 그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챔프전에 직행을 했을 때 앞선 봄 빼고 팀들의 게임이 있는 동안 현대캐피탈은 실전 공백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각을 잃는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그걸 생각해서 어쨌든 시즌 후반부까지는 선발 라인업 자체에 크게 변화를 줄 것 같진 않다. 다만 세트별 변화 정도는 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인 선수들을 기용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체력 안배를 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경기 선발 라인업을 바꿔서 아예 나오지 않은 선수들이 선발로 게임을 전부 소화하는 그림은 아마 우승이 확정된다 해도 보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지금 남자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자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 조기 확정을 하다 보면 너무 봄 빼고까지의 좀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서 여유는 있겠지만 경기 감각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마냥 선수들을 쉬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팀별로 한 번씩 조금 살펴보자면 KB에서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좌우 쌍포 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나경복 선수가 경기 중에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아폰소 감독이 로테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경복 선수가 풀시즌을 팀과 함께 준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다 보니 비시즌의 운동량이나 몸 상태 관리에 있어서는 100%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의 여파로 지금 무릎 쪽에 통증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무대에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비에나 같은 경우는 잔부상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시즌 동안 결장을 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선수인데, 다만 이전에 워낙 큰 부상으로 시즌을 한번 통으로 날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좀 가중이 되어 있고 본인의 피로가 남아있는 경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비에나의 컨디션을 관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현대캐피탈은 개인적으로 이대로만 갈 수 있으면 변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세 팀 중에 제일 좋은 경기를 할 텐데 한 가지 좀 궁금한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블랑 감독이 OK 경기 이후에 이제 봄배구에 가면 레오가 서브에서 견제를 많이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한테는 박경민이 있다. 박경민 위주의 리시브 라인업을 재정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 경기를 볼 때 눈에 띄는 부분은 레오가 라이트에서 볼을 때리는 비중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동선적인 효율을 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후위에서 레오가 빠지고 임성화 선수가 이제 대신 수비를 보강하러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KB나 대한항공 입장에서 현대캐피탈을 상대할 때 저는 이 타이밍이 찬스라고 보긴 하거든요. 레오가 후에서 빠졌을 때 혹은 로테이션상 라이트에서 볼을 때려야 될 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대캐피탈의 공격력을 상대로 얼마나 반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나머지 두 팀에겐 좀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때 좀 현대캐피탈이 KB 손해보험전에서 졌을 때도 보면 사실 그 가장 흔들렸던 선수가 허수봉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수봉 선수가 흔들렸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그걸 좀 보완을 해주느냐가 좀 현대캐피탈이 앞으로 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고 KB 손해보험은 야쿱 선수가 사실 굉장히 아직까지도 궁금하긴 해요. 지금까지 그 3명의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뛰고 있는데 잘 해주고 있지만 봄배구에서 야쿱 선수가 상대의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그 분석을 또 뚫고 또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지켜보는 게 재밌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이 최근에 팀 분위기가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경기 성적도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안에서의 과정에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부상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쵸.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저는 한 명의 선수가 좀 치고 올라와서 각성을 해줄 필요가 있는 선수를 꼽자면 김민재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이 한참 좋았을 때와 지금 흔들릴 때를 비교했을 때 고점 저점 차이가 제일 많이 나고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수가 중앙에서 공격을 뚫어줬을 때 한 선수 유광호의 경기 운영도 편해지는 부분이 있고 블로킹이나 서브에서도 개인기를 얼마든지 발휘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김민재 선수 경기 영향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코트 비우는 시간도 되게 길어졌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자기 경기력을 중요한 순간이 오기 전에 끌어올려서 제궤도에 팀을 올려놓을 수 있냐가 대한항공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진지 선수의 사실 출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던 것 같고 좀 그 우승 멤버들이 다시 또 한번 뭉쳐야 대한항공의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이제 우리 카드를 제외한 현재로서 봄배구가 정말 유력한 세 팀을 살펴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세 팀 다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팀 성적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쵸. 큰 의미는 없고요. KB는 경민불패라는 말이 그쵸. 나올 정도로 경민대체육관을 사용한 이후에 홈에서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 입장에서 한 가지의 최근에 희소식이 들려오는 건 플레이오프 때 경민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확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게 진짜로 성사가 돼서 경민대에서 플레이오프 게임 할 수 있다면 KB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웨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홈에서 성적이 좋은 편인데 그렇다 보니 2위, 3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될 것인가에 따라서 홈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만약에 KB와 항공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붙는데 KB가 2위로 올라가고 경민들을 쓸 수 있게 된다면 KB가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챔프전에 올라가게 되면 천안 유관순 체육관은 원정팀들의 무덤이거든요. 홈팬들의 정말 어마어마한 응원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원정팀이든 천안 원정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현대캐피탈로서는 상당히 든든한 팬들의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게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윤하준 팬터뷰 영상을 좀 올렸는데 예상 외로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또 구단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윤하준 선수뿐만 아니라 뭐 구교혁 선수나 김주영 선수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조금이나마 팬들의 니즈를 저희가 좀 충족시켜주지 않았나 싶고, 그 저희가 그 윤하준 선수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가 1월 11일이었거든요. 그날 저희가 인터뷰를 갔는데 마침 임성진 선수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점심을 못 먹고 좀 스탠바이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임성진 선수 팬분들이 좀 커피차랑 간식을 좀 보내주셔서 저희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배고픈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붕어빵이랑 과일컵을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커피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서 좀 행복했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 또 윤하준 선수도 사실 이 잡지 인터뷰는 처음이고 또 신인 선수이지만 저희가 어쨌든 팬터뷰를 진행하는 거라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되게 성실하게 또 잘 답변을 해주고, 사진 촬영을 할 때도 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더라고요. 끼도 많고. 그래서 그 사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게 좀 할 수 있었던 분위기라 결과물도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이탈리아에 배구 취재 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경기도 봤고 케이타 선수 인터뷰했고, 케이타가 있는 베로나의 훈련도 직접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케이타 선수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정말 언론용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이고, 본인 핸드폰 배경화면이 KB 시절의 경기를 하는 사진이에요.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KB 시절 올라와 있고, 한국에 너무너무 진심이고 자유계약이 시행되는 순간 무조건 한국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다고 했었고, 그 전에는 안 오겠다. 네, 자유계약 안 하면 안 온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오케이. 네. 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한국 리그를 굉장히 꾸준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라이브로는 못 보고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비에나 선수 칭찬을 하더라고요. 비에나가 지금 남자부에 있는 외국인 선수 중에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케이타가 비에나 칭찬을 좀 했고, 태기 선수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황태기 정말 최고의 세터다. 이탈리아에 오면 무조건 게임을 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황태기 선수 칭찬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훈련하는 거 지켜봤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랑 똑같습니다. 텐션 너무 좋고요. 훈련할 때 항상 까불까불 장난도 치고 소리도 열심히 지르고. 근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과 운동 능력이 생겼습니다. 지금 케이타가 서브를 던질 때를 보시면 서브 토스를 거의 어택라인 쪽으로 던집니다. 엔드라인이 아니라 어택라인에 던져요. 그래서 잘못 던졌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드라인에서 점프를 앞으로 뛰어서 백어택에 가까운 서브를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 때 해보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 때립니다. 실전에서 진짜 서브를 그렇게 때리고 있더라고요. 연습도 너무 잘하고 있고, 팀 내에서도 완전히 장기 프로젝트의 핵심 플레이어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케이타랑 한국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구단 매니저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계셨어요. 안 된다, 한국 못 보내준다, 안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 오고 나서 케이타가 27년까지 재계약을 했다는 구단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케이타가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포지션이나 좀 베로나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기본적인 포지션은 아포짓이고요. 베로나에서도 아포짓을 메인 롤로 하고 있고, 지금 이탈리아 리그에서 탑3 안에 무난하게 들 수 있는 아포짓이라고 봅니다. 리그 차원에서도 리그 그 라운드 MVP 같은 것도 수상을 했었고, 팬들 지지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베로나 팬들의 케이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량 자체가 너무 레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컵 대회 기준으로는 3경기 합산 득점 신기록 같은 것도 작성을 했고요. 정말 정상급 아포짓으로 뛰고 있고, 팀 사정에 따라서 아웃사이드 히터로 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타 팀에 매드카이드 젠슨이라고 트라이아웃에도 지원을 했던 왼손잡이 아포짓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를 쓸 때는 케이타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자리를 옮겨서 리시브에도 정상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근데 케이타가 생각보다 리시브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외 리그 기준으로는 A 패스를 띄우지 않더라도 머리 위로 띄워서 하이볼을 때릴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리시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케이타는 지금 그 정도의 리시브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먼 얘기겠지만 아직은 한국에 만약 케이타가 올 때는 그 팀의 구성에 따라서는 리시브를 받고 파이프를 때리는 케이타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배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는 작전판이라는 코너가 이제 3월호에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1월호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이 코너가 진짜로 손이 많이 갑니다. 사실 제가 아무리 배구를 좋아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저 혼자서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코치님들, 선수분들, 분석관분들,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한 글자도 쓸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디테일한 무언가를 분석해주는 기사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잡지에서 작전판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진 수비와 후진 수비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익명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얘기 드릴 수 없고 남자부와 여자부의 전현직 수비 스페셜리스트 선수들이 직접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3월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3월호를 조금 미리 보기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모두 아시겠지만 정한용 선수 팬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안 중에 하나가 좀 나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팬터뷰도 직접 진행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좀 어땠나요? 뭐 저의 질문들도 할 수가 있었고 팬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질문도 있었는데 한용 선수가 질문들을 너무 재밌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너무 인터뷰 분위기도 좋았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참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직접 3월호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월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팬케이크도 앞으로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